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성격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이상 성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성격의 개념, 그리고 성격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해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되면서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저 사람 성격이 참 좋아. 혹은 저 사람 성격이 되게 까칠해. 피곤한 성격이야. 저 사람 기분파야. 이런 평가를 하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라는 평가를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소설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는 기사 이야기 책에 빠져서 뺏상 마른 로시난테라는 말을 타고 산초와 함께 기사 수업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을 겪게 되고, 폭풍의 언덕에서 히스클리프는 자신을 학대한 주인과 사랑했지만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여인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칩니다. 만일 돈키호테가 좀 더 현실적인 성격이었다면, 히스클리프가 열정과 욕망의 화신이 아닌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면 물론 소설의 재미는 확 떨어졌겠죠.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 어떻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모든 인간은 성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격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보여지는 반응들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격을 뜻하는 퍼스널리티는 탈 혹은 가면을 함축하는 라틴어 페르소나를 내포한 말로,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적 요구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밖으로 내놓는 공적인 얼굴을 뜻합니다. 우리는 페르소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좋은 인상을 주거나 자신을 은폐시키는데요. 겉으로 표현된 페르소나와 내면의 자기가 너무 불일치하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성격으로 사회 적응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자들은 성격을 무엇이라고 정의했을까요? 퍼비는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특성의 총체적인 집합 및 조합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변화, 발전해 나가는 역동적인 체계라고 하였고, 이정규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함에도 비교적 일관되게 지속되는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의 특징적인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격이란 개인의 독특한 품성, 행동, 기질, 정서 및 정신적 성향의 조합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개인을 특징 지어주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감정 및 행동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적 일관되게 지속되는, 그리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 경향이라는 것인데요. 성격은 어린 시절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해서 어른이 되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정된 반응 양식이므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표식이 됩니다.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먹는 것에 집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는 먹는 것과 관련된 행위나 말에 집중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사람이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 경험으로부터 꾸준하게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 성격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이코인가 봐 라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성격장애란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성격장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단순히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격장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이 나와는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는 잘 지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인구의 10%에서 20%가 성격 장애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1%가 매우 심각한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단순히 나와 안 맞는 정도를 벗어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상대방 혹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즉 문제의 정도가 심각해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를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격 장애란 성격의 패턴이 완고하고 비적응적이어서 직장과 학교 등에서 대인관계 등 개인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의미 있는 손상을 주거나 주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격의 패턴이 완고하고 비적응적이라는 말은 성격 자체가 융통성이 없고 부적응적이라는 뜻인데요. 어린 시절은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성격 장애를 진단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기인 18세 이후에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격장애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저 사람은 성격장애야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성격장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 4가지를 대입해 봅시다. 우선 스트레스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고 부적응적 반응을 자주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과제가 나에게 넘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지만 곧 평정을 되찾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남 탓을 하며 화를 내서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성격장애자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억제된 깊은 불안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자존감이나 자기 개념의 문제가 큰데요. 주위 사람들이 별뜻 없이 한 말도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 때문으로 잘못된 자존심이나 삐뚤어진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격 장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부딪히는 상황마다 갈등 상황을 유발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대부분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자신이 뱉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격 장애자들은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학기 성적 1등을 한 친구에게 너는 얼굴이 못생겨서 남자친구도 없고 집에서 공부만 했을 거야. 운도 좋았지. 이런 식으로 비꼰다면 엄청 불쾌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출구만 찾으려고 하고 즉각적인 자신의 만족과 욕구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그대로 드러내며 상대방의 개인사나 약점을 파고들어서 개인적 경계선을 융합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성격의 모든 특성이 성격의 평균치에 이탈되어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무능력하며 대인관계 갈등이 표면화되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독특한 행동 방법을 동원합니다. 성격장애는 환각이나 사고장애, 퇴행행동 등 정신증의 양상은 없습니다. DSM-5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성격장애를 진단할까요? 우선 4가지 영역 중 2가지 이상에서 비정상 소견을 보일 때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이나 타인 사건을 지각하는 인지 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이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등 인지의 왜곡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감정 반응의 범위와 불안정성, 적절성 등의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절망에 빠져서 자신을 비관한다거나 배신감에 치를 떠는 등 과도한 감정 상태에 몰입하는 경우를 뜻해요. 세 번째, 대인관계 기능입니다. 성격장애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인관계를 통해서인데요. 지나치게 타인을 의존한다던가 부적절하게 적대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등의 자신이나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고통을 주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충동 조절의 문제입니다. 화가 나면 일단 액팅 아웃부터 하고 보는 경우, 또한 대인관계 문제를 초래하게 되죠. 이런 양상이 개인의 사회 상황 전반에서 경직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나타날 때 성격 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소 좋지 않은 것과 성격 장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보통 정신장애는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가 갑자기 조현병 증상을 보인다든지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사람이 슬퍼하다가 우울증이 발병하는 것 등이죠. 그런데 성격장애는 성격 자체가 특이해서 부적응적인 삶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성격장애를 진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볼까요? 우선 생활 전반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격장애는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 시작하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도 이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는 징후가 있는데요.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성인이 되면 개인의 독특한 특성으로 굳어져 거의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적응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격 장애자들은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그로 인해서 개인에게 직업적, 사회적 기능 손상 등을 입히거나 드물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격 장애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서 성격적인 문제 자체보다는 이러한 특성에서 파생된 우울 장애와 신체화 장애, 대인관계 갈등, 직업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성격장애 자체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성격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타인의 강력한 권유나 법적 처벌과 관련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죠. 또한 성격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내적 성향이므로 치료가 어렵지만 성격장애 유형에 따라 반복적인 학습 경험, 성숙 효과, 가족과 떨어지는 등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강박성 성격장애와 조현형 성격장애의 경우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은 사이코시스, 정신병이라 하고 불안장애나 해리장애, 신체화 장애 등 현실감 장애는 없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무리가 생겨서 심리적인 긴장이나 증상이 일어나는 장애를 뉴로시스, 즉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성격장애는 얼핏 보면 신경증과 유사하게 보이는데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격장애는 증상의 범위가 성격 전반에서 나타나며 에고신토닉, 즉 자아동질적인 특성이 있어서 본인은 괴롭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불안감이 적고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성격 장애자들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타자 수정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경우입니다. 환경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타인을 쉽게 비난하며 주위의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자신의 증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하지 못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편이고요. 치료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좀 이따 배울 보더라인 PD, 즉 경계성 성격 장애의 경우 심하게 자아이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경증은 성격의 일부분이 관여하며 대인관계 양상이 성격 장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과성입니다. 에고 디스토닉, 즉 자아이질적인 특성으로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고 괴로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바꿈으로써 스트레스에 반응하려고 시도하며 그 때문에 자기 비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피해가 많은 편이고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증은 특정 상황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환경으로부터 철회를 보이며 특정 상황에서 병식이 없습니다. 앞의 신경증이나 성격 장애에 비해서 성격의 만성적인 황폐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격의 개념 및 성격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DSM-5의 기준에 의한 성격 장애 10가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